조현병과 흡연. 언뜻 보면 그냥 담배를 많이 피우나 보다 싶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좀 슬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의지가 약해서라고 치부했던 이 현상 뒤에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이 왜 담배를 끊기 힘들어하는지 그 놀라운 신경과학적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조현병을 앓는 분들의 거의 70%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일반 인구 흡연율이 보통 한 23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이건 두세 배는 훌쩍 넘는 거죠. 이 정도 차이면 절대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토록 높은 흡연율이 과연 그냥 니코틴에 중독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통계 숫자 너머에 있는 그들의 실제 경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 뇌에는요, 아주 기특한 필터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감각 게이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랄까, 뇌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문지기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정보는 차단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들여보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많은 조현병 환자분들의 뇌에서는 이 문지기가, 이 필터가 고장이 나버린 상태인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소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모든 자극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게 고통스럽겠죠? 바로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요, 이 고장난 필터를 일시적으로, 하지만 거의 즉각적으로 고쳐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혼란스러운 뇌에 아주 잠깐이지만 고요함과 집중력을 선물하는 셈이죠. 결국 이분들에게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끄러운 세상의 볼륨을 잠시나마 줄여주는 어쩌면 유일한 리모컨 같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평온을 되찾기 위한 정말 절박한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뇌를 직접 들여다본 연구들을 보면 아주 비극적인 역설, 그러니까 모순이 발견되거든요. 2025년에 나온 한 대규모 분석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뇌영상 기술을 사용한 수십 편의 연구들을 싹 다 모아서 도대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자, 일단 나쁜 소식부터요. 흡연이 조현병에서 이미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을 더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기억력이나 감정 조절, 복잡한 생각을 담당하는 회백질이라는 부분이 줄어드는데 흡연이 그 속도를 더 높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흡연이 뇌의 다른 부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약해져 있던 신경들 사이의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뇌의 전체적인 통합 기능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뇌를 파괴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뇌를 돕는 정말이지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현상이 분자 수준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아주 구체적인 유전들 원인을 지목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설계도인 염색체 중에 15번 염색체에 있는 특정 유전자의 결함이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바로 이 유전자가 뇌에서 니코틴을 받아들이는 핵심 수용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뇌의 수용체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게 태어난 거죠. 니코틴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태인데 담배의 니코틴은 이 창구를 강력하게 자극해서 일시적으로나마 뇌 기능을 정상처럼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니코틴을 향한 이 강력한 끌림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뇌의 취약성에 대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거죠. 뇌가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찾는 일종의 셀프 메디케이션인 셈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학적 사실들을 알고 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흡연은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닌 겁니다. 인지 기능의 저하나 끊임없는 감각의 공격을 완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가치료 행위로 봐야 하는 거죠. 비록 그 방법이 몸에 해로울지라도요. 자, 그럼 우리의 접근법도 바뀌어야겠죠?
기존에는 무조건 끊어라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공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비난하고 낙인을 찍는 대신 이해하고 지지해 줘야 하고요. 강제로 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한 대안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사회와 의료계에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들에게 담배가 유일한 생존 도구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무작정 빼앗기 전에 과연 더 나은 대안을 먼저 건네줄 수 있을까요?